Hi guys, today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how I improve my English, especially my English speaking skills. Honestly, these aren't the only things that have helped me out to improve my English. I do have experiences of living in the United States, so that is probably what helped me out the most. But I feel like without these methods that I'm about to tell you guys, I wouldn't be able to talk this good. So I thought it would be great if I shared these with you guys. They're easy to follow, anyone can do this, and you guys have requested me for these English self-learning type of videos.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arted.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회화 느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좀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잡기 위해서 인트로를 영어로 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거나 뭐 하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종에다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유학 없이 공부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유학 경험이 벌써 3번이나 있거든요. 지금은 4년째인데 지금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네, 지금 미국 고등학교에서 10학년 마치고 그러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암튼 네, 유학 없이 영어를 배운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팁들 덕분에 좀 더 영어를 많이 알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을 처음 갔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미국에서는 한 학년 올라가서 들어가지고 5학년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간 거니까 5, 6학년 이렇게 학교를 다녔다가 온 건데, 이게 미국의 주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갔던 학교는 1학년에서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고 6학년에서 8학년까지가 중학교, 뭐 9학년에서 12학년까지가 고등학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같았으면은 초등학생으로 그냥 5, 6학년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5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2개의 학교를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일 때 또 미국을 갔는데 그거는 10개월 동안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2번째로 유학을 갔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또 미국을 가가지고 졸업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0학년인데 지금 학기가 끝나가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은 학교를 8월에 다시 가게 되는데 그때 11학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유학 4년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유학 경험이 많으니까 영어는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릴 때 가면 갈수록 습득력이 빨라가지고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교환학생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그 중3 때나 아니면 고1 때 보통 가잖아요. 그 나이 때 가서 1년 하는 거랑 초등학생 때 가서 1년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초등학생 때는 정말 빠르게 배워가지고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그때 4학년이었는데 1년 만에 영어를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리니까. 그리고 또 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냥 그렇게 빠르게 배우니까 집에서도 동생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그럴 정도로 영어가 되게 편해졌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여태껏 있었던 뭐 중학교 때 갔던 교환학생이라던가 지금 가 있는 미국 뭐 이런 경험보다도 초등학교 때 갔던 걸로 영어를 가장 많이 배웠어요. 확실히 요즘에도 아직도 꾸준히 조금씩 새로 배우는 게 있지만 가장 크게 영어를 전체적으로 다 배운 거는 그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유학을 모두가 다 가진 않는 거니까 그 유학을 가지 않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제가 영어를 느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넷플릭스나 뭐 영화, 드라마 등등을 영어로 보기입니다. 정말 진부하죠. 되게 다들 흔하게 하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주변에 그런 식으로 외국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즐겨보는 애들이 좀 더 영어 단어들이라던가 약간 그런 문화를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로 도움을 되게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들리긴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는 꼭 영어 자막을 달기입니다. 그냥 듣는 걸로
또 공부가 되긴 하겠지만 들으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자부를 하지만 아직도 영화 같은 거 보거나 할 때 안 들리는 게 꽤 있어요. 무슨 말 한 거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자막을 꼭 켜고 봅니다. 자막을 켜고 봐도 모르는 게 아직도 있어요. 제가 모든 단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부분은 항상 중간에 멈추고 사전에 찾아봐요. 되게 흐름 끊기고 재미없는 짓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궁금하면 바로 찾아보는 편이에요. 종이에 적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바로바로 찾아봅니다. 그렇게 봐가지고 정말로 새로 알게 되는 단어도 꽤 있었고, 그거를 사전에 찾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넷플릭스가 자막 그 옵션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영어 자막으로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할 때 단어만 모르겠으면 사전에 찾아보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맥락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떤 표현? 그런 게 되게 낯설 때가 있어서 이거는 뭐 단어를 찾아본다고 이렇게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속담처럼 이거에 담긴 뜻이 뭔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글 자막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부분 여러 번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또 제가 사전에 찾아봤을 때 팁을 드리자면 예문을 많이 보는 건데요. 실제로도 과제를 하거나 모르는 거 찾아볼 때 저는 예문을 아직도 엄청 많이 봐요. 그냥 뜻을 아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학교에 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영어를 틀리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상황에서 필요한 단어 같은 건 다 아는데 이거를 문장에 잘못 적용시키는 조금 말이 안 되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있는 예문 말고도 저는 그 단어를 치면서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뒤에 올 것 같은 전치사 이런 거 아무거나 다 쳐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말고도 이런 걸 헷갈려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그걸 한번 쳐보면은 어떤 단어 뒤에 to가 오는 게 맞나요? for이 오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도 꽤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되게 잘 돼 있는 것도 많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면은 예문을 찾아볼 때 그냥 사전에 딸려있는 예문 가지고는 안 되고 구글에다가 그 단어랑 뭐 표현 같은 그런 거 좀 찾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봐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혼잣말입니다.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잣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혼잣말이란 게 제 스스로 막 아 지원아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이렇게 찍는 것처럼 앞에 카메라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화장할 때도 카메라도 없고 찍는 것도 없으면서 막 왜 괜히 거울 보고 겟레디 위드미 찍는 것처럼 저희 뭐 이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성향 차이인 건 있긴 해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혼잣말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영어로도 가끔 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사용을 하려고 해요. 저는 워낙에 유학 생활하고 하면서 외국에 노출이 이제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막 그렇게 까먹고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미국 갔다 와서 그리고 중3 때 다시 가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꽤 컸잖아요. 6학년 때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한 3년 정도 영어를 쓰지 않으니까 정말 까먹더라고요. 물론 다시 가면은 옛날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서 말이 잘 트이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랑 전화를 하고 그랬을 때 영어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아 영어를 까먹는 게 생각보다 쉽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 마냥 막 얘기를 영어로 하는 게 진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뭐지? 약간 이상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계속 말을 하면은 가끔 말이 막힐 때 이때는 어떤 걸 써야 되지 하면서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되게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상대가 있지 않아도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실제로 누구랑 대화하는 상황이 왔을 때도 훨씬 더 쉽게 말이 되더라고요.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추가하고 싶은 팁은 혼자 말해보기,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기. 굳이 어디에 올리지 않아도 모니터링 하듯이 그냥 제가 말하는 거 보고 개선할 부분을 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말을 계속 해서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영상 뭐 이런 거 시청인데요. 사실 일본이랑 겹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드라마 뭐 영화 시청.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른 게, 물론 요즘에 되게 그런 유행어라던가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영상 같은 게 훨씬 더 요즘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단어들이 더 잘 담겨 있잖아요. 우리말도 정말 매일매일 끝도 없이 유행어가 생기고 신조어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타에 뜨는 영상도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쓰이는 말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에 뭐 일상 유튜버 그런 거 영어로 된 거 보면은 새로운 걸 좀 많이 얻게 돼요. 새로운 슬랭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에. 그러면은 그게 보고 바로 이해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쓰는 게 뭐냐면은 Urban Dictionary라고 구글에 치면 나오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사실 썩 좋은 웹사이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욕이라든가 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 말 그대로 urban, 되게 요즘 쓰이는 말들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그런 신조어들 같은 거에 대한 뜻이 막 나와 있는 그런 걸로만 만들어진 사전인데, 제가 그걸 진짜 많이 써요. 되게 욕도 많고 좀 성적인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막 깨끗한 사이트는 아니지만 그런 슬랭 같은 거 찾아보면 뜻이 정말 많이 나오고, 또 그게 아무나 사람들이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들 뜻을 알 수 있어요. 유튜브나 인스타에 뜨는 영상들 많이 보기, 거기 나오는 새로운 표현들 Urban Dictionary 같은 데에다가 한번 찾아보고 무슨 뜻인지 알게, 그런 거 하면은 제가 뭐 학원을 다니면서 문법 공부를 하고 영어 학원 다니고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회화가 많이 트이고 싶으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유학생들이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입니다. 이거는 뭐 유학을 못 간다면 못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던가 유학에 이미 가 있는 상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뭐 영어 빨리 느는 법 좀 알려주세요. 뭐 미국에 왔는데 영어가 말이 잘 안 돼요. 이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때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거기서 뭐 문제집 펴가지고 영어 공부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은 정말 최대한 그 환경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것도 정말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해요. 저는 원래 말이 많아서 누구랑 대화하고 이러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난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쟤한테 말을 걸었다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되게 영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애들이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다 외국인이란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오히려 말을 이상하게 해도 잘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란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그런 걸로 제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말을 걸었을 때 오는 답변으로 아, 이게 이렇게 쓰는 말이구나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좀 친구들이 귀찮을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한데, 뭐라고 말을 하고 내가 방금 말한 거 말이 되는 말이야? 이렇게 항상 물어봤었거든요, 말 끝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말을 해보고 이거 이렇게 쓰는 말 맞아? 이렇게 했을 때 맞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인다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한테서 배우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걔네는 영어를 정말 계속 쭉 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 아니어도 저희가 질문하는 것쯤은 다 대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다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음성 녹음으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도 한국에 와 있는데도 미국에 있는 친구랑
음성 녹음으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또 좋은 것 같은 게 영어를 까먹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도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말하다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한 거지? 뭐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하기도 좀 그렇고 한데 음성 녹음은 친구가 보냈던 거 다시 들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 계속 듣다 보면은 영어를 조금 더 잘 듣는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영어를 말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들릴 때 있잖아요. 애들 말이 되게 빠른 것 같고 뭐라는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듣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지금 미국 생활 말고 중3 때 교환학생 갔을 때 헝가리에서 온 친구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걔는 지금 그때 갔다 온 이후로 그냥 헝가리에서 쭉 살고 있거든요. 미국을 다시 안 오고. 근데 저랑 음성 녹음을 가끔 보내다 보면 얘가 진짜 너랑 이렇게 대화 안 했으면은 나 정말 영어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되게 서로 바빠서 연락 못 하다가 다시 연락이 될 때쯤에 친구가 와, 나 진짜 너랑 몇 주 동안 연락 안 했다고 그것 하나 때문에 나 지금 영어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꾸준히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안 하면 까먹고. 그래서 친구랑 음성 녹음 주고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암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는데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다른 유튜버들이 흔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딱히 영어 공부다, 나 진짜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를 좀 습관 들이듯이 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되게 영어를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를 이 방법을 통해서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 유학생활 동안 친구도 어떻게 사귀는지, 뭐 호스트 가족과 관계 어떻게 유지하는지 등등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